예, 2월 29일 토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관련 대구시 재난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만 벌써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무총리께서 5일째 대구에서 숙식하시면서까지 병상 확보 등 방역 대책을 진두하시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확보할 수 있는 병상 수는 환자의 증가세를 따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병원 현장에서는 우려진 부족도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확진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입원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입원 대기 중에 아까운 목숨을 잃는 분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고 환자들은 물론 이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으며 추가 감염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 대구의 현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현실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지역 의료계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중으로 환자들의 격리 치료, 시민들의 불안 해소, 추가 감염 확산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9일 오전 9시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대구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9시 대비 741명이 증가되어 총 2,05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통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통계와 대구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통계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진 환자 입원 조치 및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2,055명 중에서 어제까지 751명이 입원 조치되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에 127명을 입원 조치하였으나 아직 자가에서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1,304명이나 됩니다. 입원 대기 중인 환자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 확보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입원 대기하며 자가에서 2일 이상 격리 중인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불안해하지 않도록 구금 보고소에서 매일 2회 전화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어제부터는 대구시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직접 전화로 진료하는 24시간 한라인 전담 진료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54명의 의사들이 351명의 확진 환자와 직접 상담 전화와 진료를 하였고 이를 통해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있는 환자 2명을 병원으로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입원 환자 중 시간이 지나면서 위중한 상태로 진행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대학병원별 중증 환자 수용 치료 대비 태세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환자 상태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하루 동안 3분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분들 중 2분은 검체 후 확진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사망하셨으며 사망 후 확진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환자들의 자세한 상태에 대해서는 재브리핑 후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김정현 교수님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진자, 자가격리자, 일반 시민의 심리 안정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대구시 구군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전문의,
임상심리교수 등 115명으로 구성된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 어제까지 14,500여 건의 심리상담이 진행되었으며 부족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11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추가 확진자들의 특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공무원 3명, 의료관계자 1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명, 종교인 1명 등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시설은 일시 폐쇄 후 방역작업을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브리핑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정정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복지시설 중 동구 효목동 누리지감 보호센터를 동구 방촌동 누림 주야간 보호센터로 정정합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피해를 입은 해당 시설 관계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 확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1,329 병상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이들 병상에 오늘 187명, 내일 301명 등 주말 동안 488명을 추가 입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검체 검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증가하는 확진 환자 수에 비해 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며 입원 대기 중인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단 하나의 병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6시 30분 허위자료 제출, 고의적 사실 은폐 누락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관리 대상에 추가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983명에 대한 전수 전화조사 결과 1,704명과는 연락이 닿았고 통화가 되지 않은 279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협조하에 소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한 통화가 이루어진 1,704명 중에는 이미 스스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상당히 있었으며 검체 검사를 받아 확진자로 판명된 인원이 3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추가 확보한 명부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도 여러 명 있었는데 어제까지 파악한 외국인은 중국인 3명, 미국인 3명 등 18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배부 관련입니다. 대구시는 수급 대란으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지난 27일 200만 장을 배부한 데 이어 어제 100만 장의 마스크를 구군의 이통장 등 행정망을 통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민들께서 희망하는 수량만큼은 충분히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스크를 추가 확보하는 대로 즉각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예인을 비롯해 많은 기업인과 기관단체 그리고 국민들께서 따뜻한 온정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배우 윤세아 씨, 이서진 씨, 정혜인 씨, 남주혁 씨와 가수 아이린, 손나은 씨, 야구선수 황재균 씨와 대성에너지, 아진PMP, 유한양행, 라온건설, 힐코리아, 삼원이노텍, 호식이 2마리 치킨, 아델스코 컨트리클럽 등 기업, 조계종, 제주, 표선 육각사 등 여러 종교단체에서도 성금과 생활용품 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과 물품으로 우리 대구 시민들께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호소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열흘 넘게 불안한 마음으로 불편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해드린 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부탁드린 외출 자제 등 행동 수칙을 준수하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이지만 이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대부분이 아직 신천지 교인과 그리고 관련 인사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신천지 교인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이 더 이상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가정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개인 위생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안내센터 등에 먼저 문의하신 뒤 해당 안내에 따라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와 검체 조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우리 김정용 교수님께서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추가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세 분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여자분은 기저질환이 폐렴 당뇨병이 있으신 분으로 2월 27일 오후 3시 대구 오리온 선별진료소에서 선별진료를 하신 분입니다. 이후에 선별진료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던 중 2월 28일 저녁 식사 후 지침하신 후에 의식 없음이 확인되어져서 119 신고되어졌고 대구 가톨릭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어제 아침 6시 39분 사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되셨습니다. 두 번째, 63세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기저질환으로 대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던 분으로 2월 27일 10시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행하셨고 이후 자택에서 호흡곤란, 오후 5시 호흡곤란으로 119 신고를 하셔서 119 출동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8시 영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셨으나 사망하셨습니다. 이분 역시 2월 28일 오후 2시에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95세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천식과 심근경색으로 오랜 기간 요양원에서 와상 상태로 계셨던 분으로 2월 23일 양성 판정을 받으시고 대구 의료원에 입원하셔서 치료하시던 분입니다. 입원 시부터 심폐소생술 거부 상태로 계속 관리가 되어졌으나 폐렴 상태가 악화되어져서 어제 2월 28일 오후 4시 42분 사망하셨습니다. 나머지 현재 계신 환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원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은 총 9분이십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에 3분, 영남대 의료원에 4분, 동산의료원에 1분, 대구의료원에 1분이 계십니다. 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반드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TBS 김도욱 기자입니다.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계속 검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시에서 지금까지 검체 검사를 한 사람이 전체 몇 명이고 이 중에 신천지 환자가 몇 명이고 신천지 환자가 아닌 분이 몇 명인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사망하신 분 중에 뭐 자기가 신천지 환자가 아니었던 관계로 뭐 검체 검사를 늦게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실제 일반인 분들은 검체 검사를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도 좀 확인을 했으면 싶어서요. 예. 우선 검체 검사 선별 진료소에 시민들께서 증상이 있으신 걸로 말씀하시면서 검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실 진료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검체 인력을 확충하고 있지만은 오시는 모든 분들을 검사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검체 검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검체 검사를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지금 현재 그동안 이 검체 결과를 보면은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증상이 있다고 했던 그룹에서는 한 87%가 확진으로 나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전수조사할 당시 무증상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들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도 확진 검사 결과 72% 정도가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 중에 코로나19의 확산이 감염이 심화됐을 거다. 이분들을 빨리 검사해서 격리 조치하는 것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검체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늘 중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검체했던 분들을 보건소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 속에 입력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 입력을 해야 전체적으로 검체한 사람들이 얼마이고 또 그중에 신천지 신자들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 작업을 끝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추가 인력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일반 신도들 중심이 아니라 지난번 전수조사에서 증상이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이분들의 검체 조사는 끝났습니다. 아마 오늘 결과가 들어오면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검사가 민간 수탁기관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일부 결과만 들어오면은 전체 유증상이라고 했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검체 검사와 진단 검사는 완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저께부터 신천지 교인 일반 교인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검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된 부분들은 오늘 중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서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해서 내일 브리핑 때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일보 이주영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자가격리하면서 입원을 대기 중인 경증 확진자들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가격리 확진자들의 사망 소식도 있다고요. 특히 자가격리 확진자들이 저희들이 이제 물어본 가장 큰 고충이 가족들에게 2차 감염이 되는 걱정하고 자가격리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좀 없다는 것이 좀 걱정이라고 합니다. 또 자가격리자들에게 지금 현재 해열제만 지급이 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화되는 어떤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집이 아닌 그 임시 자가격리 시설이 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수원이나 호텔, 폐교 기숙사, 카라반, 캠핑카 등의 활용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제 그 엑스코 그리고
뭐 폐교대한 대학 등을 좀 다니셨다고 하던데요. 자가격리 입원 대기 확진자들에 대한 그 장소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이 부분들은 시장인 제가 판단할 문제이기보다도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판단을 1차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은 병원에서 격리 치료하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입니다. 새로운 병원이 아닌 시설에 격리 치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체적인 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결정하거나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대구 상황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대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은 이 확진 환자를 병원으로 격리 입원 치료하는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발생을 병상을 확보하는 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에서 입원을 대기하는 시간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환자도 불안하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그리고 또 같이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불안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과 같은 지침을 대구에서 계속 고수할 경우에는 굉장히 현 상황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제 제가 밤 10시에 우리 지역의 대학병원장님들 그리고 의료계 지도자들과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중으로 이 지침을 확정 지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대책 부분들이 오늘 중으로는 결정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논의의 그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어제 20대 여성 확진자가 달성군청 직원에게 침 뱉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 여성이 지금 신천지 교인 명단에 있는 사람인지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 신천지 교인 600명 중에 72%가 확진 판정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오늘 지금 발표된 이 총 확진자 수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지금 아까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사실이 정확한 사실인지 또 그분이 신천지 교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그동안 확진자들은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의 명단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1193명은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그래서 이런 통계들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1193명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은 검체를 받은 사람 중에서 한 87%가 확진자로 판명이 되고 또 증상이 있다고 하지 않고 검체를 받았던 일반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도 72%가 확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모든 신천지 교인들을 전수조사했을 때도 72%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이 전화로 전수조사를 한 지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전화조사를 할 때는 증상이 없다고 답했던 사람들도 그 사이에 증상이 발생해서 이분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진단조사를 받은 결과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중 이 진단검사 결과가 아마 신천지 교인들에게 실제로 얼마만큼 이 감염병이 확산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72%라는 거는 노집단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어젯밤까지 확인된 그러한 2,000여 명의 확진자들을 신천지 교인들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예. 국제뉴스 통신사 백은영 기자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참 강제적으로 모든 신천지 교인들의 34곳을 강제 폐쇄시켰습니다. 보건방이라든지 모든 장소를 폐쇄시켰는데 그건 참 시원하게 잘 아셨는데요. 오늘 또 보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집단으로 그냥 아예 감염이 돼가지고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무증상자도 확진을 해보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면 집단 예배하고 보면서 이미 걸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숨어서 이런 또 몰래 이런 보건방이라든지 이런 데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장소가 있으면 계속 추적해서 강제적으로 폐쇄시키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또 뭔가 하면은 어제 보니까 외국인이 이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졌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했으며 이 사람들 둘이 과연 청도 대남병원하고 무슨 관계가 없는지 그거 아시는 대로 말씀 좀. 중국인 저희들이 어제 명단을 가지고 확인하고 그리고 연락이 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는 이 18명으로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통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중국인 3사람이 있었고 그분들이 언제 한국에 들어왔는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것은 단순히 명단 누락뿐만이 아닙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자기들의 시설이라고 저희들에게 통보해 온 것 그는 22개였습니다. 저희들은 즉각 그 시설들은 폐쇄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된 것이 32개로 늘어났습니다. 속인 것입니다. 물론 그 시설들은 확인되는 대로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명단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고발 조치하고 그리고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제 검찰에 고발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경향신문의 백경렬 기자인데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자가격리 중인 환자들 70분 정도 맞나요? 의사분들이 유선으로 확인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제도 자가격리 중에 이제 입원 대기 중이시던 환자분이 사망하는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금 9분이 입원해 주신 분들 중에는 좀 호흡곤란, 인공호흡기도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가격리 중인 분 중에서 조금 어려운 상태가 위독하신 분은 몇 분 정도나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건 김종현 교수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자가격리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상태를 전화를 통해서 밖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보건소의 담당자들이 전화를 통해서 파악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신 분은 어제 8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8분은 오늘 우선적으로 입원 조치하도록 할
할 예정이고요. 어제 의사 선생님들이 면담에서 저희한테 우선적으로 기저질환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또 입원이 필요하다라고 선별해 주신 분들은 24분입니다. 이분들 역시 오늘 우선적으로 입원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열암수 채소전자 서로 환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 중에 기저질환이 악화돼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되는 분들도 지금 계신지,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떤 게 있는지 좀 주십시오. 네, 사실 그 문제가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병상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대구의료원은 중증의 환자들을 보지 않고 중증의 환자들이 발생하면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급 종합병원에 인공호흡기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상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쩔 수 없이 대구의료원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한 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지금 다른 대학병원에 지금 협의를 통해서 중환자실의 병상을 지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되는 대로 대구의료원에 있는 인공호흡기 치료 중인 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옮기기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자 문제를 계속 질문하실 분들은 우리 김정영 교수님께 다 추가로 질문하고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질문인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상급 병원이라든지 좀 이송을 못하면 그 어느 정도의 좀 제동 상황이 있습니까? 또 추가로 이렇게 안전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주치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제가 원칙적으로 상급 병원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인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 내에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다른 지역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상으로 저희가 저희가 섭외를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이 환자 이송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단 검사를 할 때 일단 신천지 교인을 우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14번째 사망자 유가족이 이제 그 환자가 신천지 교인이 아니어서 검사가 미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제 신천지 교인을 검사 우선순위로 두는 방침은 변화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정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우선적으로 할 건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질문인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엄합병리 시설이 다 차다 보니까 선별 검사를 하고 선별 검사에서 확진이 나오는 동안에 좀 호흡 곤란이나 이런 이제 상태가 조금 심각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코호트 병상, 그러니까 일반 병상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직까지 확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환자와 섞이는 경우에 오히려 감염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음압병상에 입원시켜서 확진이 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의 음압병상들은 꽉 차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별 검사를 하는 당시에 굉장히 위중하거나 호흡곤란이 심한 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음압병상을 확보해서 넣으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선별 검사를 하고 돌아가신 분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위중한 상태는 아니셨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졌던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좀 다시 점검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 폐렴이나 이런 소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검사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최대한 음압에 넣을 수 있도록 좀 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런 분들이 다시 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확진 전에 검사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저질환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던 건가요? 그냥 신천지냐 비신천지냐로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네, MBC 권인수 기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보니까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숨지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지금 호흡곤란이 없는데 병세 어떤 그가 악화되는 과정이 갑작스러운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을 수 있는지 네. 교수님 봤을 때 그게 지금 참 염려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역사회에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이 대기 상태로 있는 거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사실은 좀 더 객관적이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이 하든 보건소의 담당자가 하든 전화를 통해서밖에 모니터링 할 수 없는 게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단은 14번째 그 상호하셨던 사례처럼 시사점으로 신청입니다. 조금 전에 그 앞에 질문도 나왔었는데 그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찾아가서 검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선별 진료소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환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 뒤로 밀리서 하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특정 진료소를 선별 진료소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나머지는 신천지 신도를 위주로 하고 한 군데 정도는 일반 환자들을 선별 진료소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하기 되게 힘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시민들이 또 어찌 보면은 지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에 올 경우에 증상이 심하거나 증상이 이거는 코로나19 검체를 해서 진단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의사가 판단하는 분들은 지금도 시민들이 다 검체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교인들 검체를 우선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받아야 될 시민들도 못 받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화번호도 있고 어디에 자가격리 상태도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선별진료소로 나오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또 집으로 가서 검체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증상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검체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나오시면은 이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지금 검체와 진단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 중에 우리 받아야 할 검체와 진단조사를 받아야 될 시민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시니까 나와서 나는 검체하고 진단조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의사가 판단할 경우에는 이분은 아직 검체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돌려보내는 그런 분들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중앙 YTN 이윤진 기자입니다. 중앙 쪽에서 지금 28,000명 전부 다 검체하고 조사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실제로 지역별로 구별로 이렇게 위치도 알려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대구시가 어떻게 협의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매스 스크린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희가 우리 검체 역량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 일본은 한 하루에 2-3천 건, 그리고 미국은 몇백 건씩 밖에 하지 못하는데 저희는 하루에 검체하는 게 5만 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체 역량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강한 부분들은 또 장점일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럼 검체를 많이 하게 되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확진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도 만들고 검체의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대구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대책 중에 아쉬운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검체 역량을 늘리면은 확진자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검체 양을 대폭 확대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는 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검체하고 진단조사를 하면은 확진자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마 확진자로 된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 열감이 있거나 또 호흡기 증세를 보이는 분들을 전수조사하는 매스 스크리닝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려면은 그 이후에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면은 병원 치료를 하는 병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병원 치료가 안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대안 부분들을 마련하고 매스 스크린을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진 환자들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병원에 모시지 못하고 자가에서 입원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대구에서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체 역량을 강화하고 그리고 진단조사를 많이 늘리는 것과 확진자들을 어떻게 격리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병행하면서 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는 판단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연합뉴스TV 강준혁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7명 됐는데 이분들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장례 문제는 가족들과 협의해서 가족들이 희망하는 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뉴스민의 이상훈 기자입니다. 어제 중증장애인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자가격리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대책이 조금은 있지만 확진된 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고민 중이신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그분들은 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1차적입니다. 지난번 요양원에서 나오셨던 89세, 94세 분도 이분들은 사실은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애인들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병원으로 모셔서 치료하고 그리고 또 관리해야 될, 돌봐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예. 네,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입니다. 그 병상 부족 관련해서 어제 퇴원율을 좀 높여서 순환율을 높여야 된다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에서 어제 퇴원자가 6일 만에 재확진받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우려가 없으신지 하나 하고요. 다른 지자체에 협조되고 있는 병상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확진 이후에 다시 발병하는 사례가 나왔다고 한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떤 경로로 다시 발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그저께 이제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해 있던 무증상자들 50명을 대상으로 진단조사를 한 결과 5분이 1차에서도 음성, 2차에서도 음성 나왔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퇴원 조치를 할 건가와 관련된 문제를 질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질본에서도 아마 조만간 퇴원 조치에 대한 매뉴얼들을 다시 마련하게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추가로 다른 지역에 확보한 병원과 관련해서 우선은 국립마산병원에 저희 환자들 99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병상을 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경수 도지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경상북도의 영주 적십자병원, 상주 적십자병원에서도 저희 대구 확진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내주셨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전에 있는 이 국군 대전병원에도 한 24병상 부분들을 또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국방부와 대전광역시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진두지휘하시면서 협조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실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겠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전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들이 환자들은 전원 감염병 환자들이 다 들어가지만은 의료 인력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격벽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진들의 문제도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코로나19 이 감염증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의 수고는 일반 환자를 돌보는 수고의 2배 이상입니다. 레벨 D의 보호 장비를 가지고 2시간 동안도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2시간마다 또 교대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환자들을 보는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확충이 되지 않고 병석이 300석이 확보가 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300명의 환자를 보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대로 그리고 또 그 병원의 기존의 의료진들이 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데 적응하는 데 따라서 환자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환자들을 입원 조치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상 확보와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받겠다라고 하는 병상은 추가로 1329병상을 확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1329병상에 오늘 내일 중으로 다 환자들을 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중에 저희들 계획대로 이것도 입원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 488명을 입원 조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TBC의 이종훈 기자입니다. 어제 돌아가신 그 세 분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세 분 가운데. 네, 두 번째는 검체 후에 그 확진을 기다리는 중간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는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우리 사회 협조를 받아서 이제 전화도 이렇게 중증도로 파악이 오는데 돌아가신 분들처럼 검체는 있지만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건소나 뭐 의사회 어떤 좀 모니터링에서 이렇게 제외되어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모든 분들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위험도를 난시로 어떤 병원이라든지 받아서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받아서 좀 조사 이렇게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 가시게 된 그런 상황인데 아까 이제 음압이 있는 곳에 넣어야 이제 확진 판정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음압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 대책이 없는데. 예,
그 방금 하신 말씀이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인 부분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선별 검사를 하고 선별 검사에서 확진으로 확진 여부가 판정될 때까지 어느 검사 기관에 따라서 사실은 검사 시간이 달라지는 건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리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붙여서 하는 부분들은 확진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입원 대기 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소 담당자를 통해서 또 의사 선생님들의 협조를 통해서 또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서 기저질환을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확진 검사를 하고 대기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판단하느냐 하면 현장에서 진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에 따라서 이분들이 얼마나 빨리 음압시설에 입원해야 되느냐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런 판단이 되어졌을 때 입원할 수 있는 음압시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 음압시설 중에서도 저희가 1인실이 있고 2인실이 있는데 2인실에는 이분들을 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1인실인 음압시설을 최대한 그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바른 코호트 병상에서 산소 치료나 이런 것만으로 컨디션이 유지될 수 있는 분들을 어제부터 계속해서 내보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제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병상의 구조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신천지 교인 여부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가 한두 명, 약간 명이고 또 검체를 받을 대상자들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음압병실로서 될 때는 검체하고 그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음압병실에서 대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음압병실에 환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음압병실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환자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실은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선별진료소 나와서 검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으로 가서 이동 검체를 하시겠습니까? 물어서 집에 자가에 가서 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검체를 하고 진단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연변 이명희인데 자가격리 통보 받고서 그 이후에 이제 신천지 교인 2명이 지금 현재까지 아픈 게 대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확진된 경우가 있잖아요. 자가격리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막 힘들겠지만 파악하기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발 조치할 겁니다. 파악되는 대로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법적 대응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신천지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 자가격리 의무 위반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대응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우리가 법률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법률팀은 법률팀대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앞서 나왔던 질문이랑 똑같은데요. 제가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보는 것이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 대구시에서 발표한 확진자 수에 우리가 신천지 31번 밀접촉조차 1,001명, 그리고
유증상자 1,193명 이분들에 대한 검사 수로 다 반영된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증상자. 유증상이 있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몇 명에 대해서 했냐 하면은 9,339명 우리가 1차로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전부 전화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전수조사에서 첫 번째 사항이 혹시 발열이나 증상이 있습니까를 여쭤봤고, 그리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데가 대구이십니까?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 유증상자라고 했던 분들이 1,19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사는 데는 어디다라고 해서 주소가 파악된 분들은 그분들은 다른 시도로 이관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구에 거주하는 우리 신천지 환자들은 8,200여 명으로 그렇게 됐고, 근데 이분들 중에서 증상이 있다고 한 분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어제 남구 일부 남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검체를 한 것으로 대체로 다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어제 추가로 1,900 몇 명이 내려왔습니다. 1,973명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전수조사를 해서 증상이 있다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검체하고 진단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여쭤본 거는 유증상자 1,193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다 나왔고 거기에 따른 확진자.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일부 남국에 남았던 분들은 검체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대체로 다 된 걸로 보건소에서, 이거는 수집계입니다. 보건소의 수집계상으로 되었고, 아마 정확한 부분들을 정말 그동안 검체했던 분들 중에 신천지 교인들이 정확하게 몇 분이 되는지 지금은 확진자로 등록된 부분들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오늘 보건소가 여러 가지 힘이 들더라도 저희 대구시에서 인원을 그래서 16명을 보건소에 투입을 해서 그동안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되어서 전체적으로 검체한 사람들이 몇 명이고 누구고, 그리고 또 이분들 중에 어떻게 이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오늘 중으로 전체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예. 방금 전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그 병상을 좀 확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로 이송되는 환자들 중에서 조금 빠른 치료가 필요한 좀 중증인 환자들도 계획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중증인 환자를 다른 지자체로 옮기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김정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를 이송할 때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19 환자의 환자 이송 체계는 중증인 경우에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뢰해서 적절한 병상으로, 다른 지역의 병상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증인 많은 환자분들은 특히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은 장거리 이송이 거의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인공호흡기를 달기 이전에 곧 중증으로 사실 진행될 가능성이, 위험성이 높은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받아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고, 실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한 10명 정도를 받아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협조 요청을 받은, 이 협조를 받은 일은 있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충분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국립마산병원이나 그리고 상주 적십자병원, 영주 적십자병원으로 보내는 분들은 경증을 중심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